국밥 장사꾼 딸을 며느리로 들여요? 우리 집안 격이 떨어지니까 당장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도는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30년 키워온 딸의 혼사를 짓밟았습니다. 정성껏 담가온 깍두기를 밀어내고 거지한테나 주라는 말까지 내뱉었죠. 하지만 예비사도는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국밥집 사장의 진짜 정체를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종로에 자리한 한정식집 별채 방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선 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중년 여성이었죠. 여성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고요. 5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다시 열리며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귀걸이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들어오는 일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시선이 블라우스 깃에 머물더니 미간이 좁혀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게 보였죠. 어머, 오늘 상견례라고 했는데 좀 차려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없이 상대방의 옷차림부터 지적한 거예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여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엄마 박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놓아둔 종이 가방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직접 담근 깍두기였고 다른 하나는 된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명품 차림의 여성이 종이 가방을 흘끗 보더니 손가락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요. 아이고, 이런 건 됐고요.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쪽한테나 보내주세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장사를 하며 별별 손님을 다 겪어온 사람이었거든요. 명품 여성이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분은 뭐 하시고?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일찍 여의었고요. 저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품 여성의 눈이 커지더니 물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죠. 입술이 실룩거리며 뭔가를 참는 듯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국밥집이요. 한마디가 방 안에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를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순자의 팔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하시긴 하지만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품 여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는 거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젊은 남자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뿐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한마디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기 힘든 정적이 흘렀어요. 명품 여성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순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려낸 손이었어요. 떨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명품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단단한 순자의 가슴에도 칼처럼 박혔습니다. 명품 여성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파혼하죠. 단 3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3글자가 방 안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섰고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명품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순자를 향해 느긋하게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밥 장사꾼 딸을 며느리로 들릴 생각이 없어요. 시장통에서 국밥 냄새 풍기며 사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자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0년간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선 사람은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는 건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이네 어머님한테 너무 실례잖아요. 명품 여성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눈빛만으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시선이었죠. 닥쳐. 국밥집 딸이 좋으면 너도 거기 가서 국밥이나 말아. 아들의 주먹이 떨렸지만 끝내 주먹을 풀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명품 여성은 다시 순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깍두기 봉지와 된장통을 손끝으로 톡 밀어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솔직히 위생도 좀 그렇잖아요. 시장통 음식이. 된장통이 테이블 끝으로 밀려나며 기울어졌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았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콩을 삶고 메주를 띄워 1년을 기다린 된장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딸을 향한 미안함이었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요. 명품 여성이 콧웃음을 쳤어요. 성실하면 뭐해? 국밥은 국밥이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밥 장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명품 여성이 팔짱을 꼈습니다. 부끄럽고 말고를 떠나서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순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의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네, 회장님, 저 순자예요. 오늘 서울 올라왔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순자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명품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옆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치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명품 여성이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다는 태도였죠. 가방을 집어들고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 순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셔도 될까요? 명품 여성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에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사돈어른 남편분 회사가 요즘 정도 건설 수주권 진행 중이시죠?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죠. 명품 여성도 가방을 든 채 동작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30년 장사꾼의 미소였어요. 손님의 속마음을 읽을 때 짓는 그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명품 여성이 한 발짝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밥집에서 무슨 건설 수주를 알겠어.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의 소탈한 시골 아줌마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허리가 곧게 펴지고 시선이 단단해졌습니다. 30년간 시장 상인 수백 명을 이끌어온 사람의 어깨였죠. 사돈어른, 제가 왜 그걸 아는지 궁금하시죠? 한마디를 남기고 순자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아까의 미안함 대신 묵직한 결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순자가 한번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도건설 정 회장님은 저한테 30년째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도건설이라면 연 매출 3천억 규모의 종합건설사였거든요. 자기 회사의 30억짜리 수주가 바로 그 정도 건설 현장이었죠. 명품 여성이 소리쳤어요. 뭘 그렇게 쫄아 있어. 허풍이겠지. 국밥집 아줌마가 무슨 건설회사 회장을 알겠어.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도 건설이면 우리 수주권이야. 진짜면 큰일이라고. 명품 여성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밥 장사꾼이 재벌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남자는 달랐습니다. 이미 손이 떨려서 물잔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가의 촉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연이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가볼게요. 명품 여성이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쫄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남은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도 너머로 순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온 순자와 서연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듣게 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뭘 미안해해. 엄마는 30년 동안 별별 손님한테 안 듣던 소리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딸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서서 뜨거운 증기를 맞으며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 30년의 무게가 오늘 한순간에 시장통 냄새라는 말로 짓밟혔어요. 순자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연아, 엄마 걱정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눈에는 장난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장사로 다져진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었죠. 같은 시각 한정식집 별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핸드폰을 붙잡고 땀을 닦고 있었어요. 방금 정도 건설 담당 실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큰일이야. 정도 건설 담당자 전화가 안 받아. 영숙이 립스틱을 고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국밥집 아줌마가 무슨 수로 건설회사 회장한테 영향을 미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영수가 정도 건설 수주가 안 되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해. 알잖아. 30억짜리 건이라고.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거울을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수주 잘 따면 되는 거 아니야. 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30년째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답답함이 숨통을 조여왔어요. 도윤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내가 어머님께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드릴게.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뭘. 근데 도윤아, 우리 엄마가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 도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니까. 전화를 끄는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걱정 대신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한편 태수는 10번째 전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도건설 담당자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화면을 노려보는 태수의 이마에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만 쫄고 가자. 내일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 태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사람에게 국밥 냄새 운운하던 그 당당한 얼굴이었어요. 저 당당함이 자기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태수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서는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수는 직감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이틀 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영숙이 친목 모임 회원 5명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모임 이름은 강남 사모님 점심회. 서로의 남편 사업 규모와 자녀 혼처를 경쟁하듯 자랑하는 자리였죠. 영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상견례를 했는데 글쎄 상대편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거 있죠. 모임 회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숙은 그 반응이 즐거운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깍두기하고 된장을 선물이랍시고 가져왔는데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제가 바로 파혼하자고 했어요. 한 회원이 맞장구를 쳤고 영숙은 더 신이 났어요. 국밥집 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과장과 비하를 섞어가며 떠벌렸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걸며 허세를 부렸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죠. 건설회사 회장을 안다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국밥집 아줌마가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에요. 웃겨서 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숙의 모임 회원 중 한 명이 다른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모임의 회원이 또 다른 자리에서 옮겼어요. 이틀 만에 강남 사모님 네트워크 전체에 국밥집 상견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요일 아침 서연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출근했을 때 동료 간호사 2명이 나란히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둘이 황급히 화면을 껐어요. 눈빛이 어색하게 흔들렸죠.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혼자 핸드폰을 열어보니 지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누군가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국밥집 딸이 재벌 아들한테 붙으려다 상견례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었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인터넷 소문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라커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시장통 순자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큰 국자로 사골 국물을 저으며 단골 할아버지에게 밥을 내밀었어요. 자 드세요. 오늘 사골 잘 우려졌어요. 할아버지가 국밥을 한 숟갈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순자 씨 국밥은 30년째 한결같아.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괜찮아. 순자가 웃으며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괜찮죠. 제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항상 그렇지. 걱정 말어.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으면 한마디 해줄 테니. 순자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 놓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죠. 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자마자 상대방이 먼저 말했어요. 순자는 듣기만 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올라갈게요. 전화를 끄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가마솥 앞에서만 서 있던 국밥집 사장의 눈이 아니었어요.
시장 일대 건물 4채를 관리하고 상공회의소를 이끄는 사업가의 눈이었죠.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국밥 냄새가 난다고 했지. 그래, 그 냄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줘야겠네. 목요일 오전 9시, 태수가 정도건설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30페이지짜리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30억 규모의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수주. 이걸 따내면 회사가 살고 못 따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태수의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벽면에 정도건설이라는 금색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연 매출 3천억. 태수의 회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죠. 회의실 앞에서 실무진이 태수를 맞았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미팅은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보통은 부사장이나 전무가 참석하는 자리에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 건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간 태수는 자료를 펼치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죠. 30분이 됐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무진이 들어오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미팅이 취소되었습니다. 태수의 손에서 자료가 미끄러졌습니다. 취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최종 미팅 아니었습니까? 실무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수주권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30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실무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이 한 말씀만 하셨어요. 박순자 사장님한테 여쭤보라고요. 박순자. 세 글자가 태수의 머릿속을 망치로 때렸습니다. 토요일 상견례에서 아내가 국밥 장사꾼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 깍두기와 된장을 가정부한테 주라며 밀어냈던 그 사람. 전화 한 통을 걸며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온 태수가 복도를 걷는데 저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정도건설 임원과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임원이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이었죠. 태수가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토요일에 봤던 그 연보라색 블라우스였어요. 하지만 확인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온 태수가 차 안에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수주가 날아갔어. 회장이 박순자한테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그 안에 자신감이 빠져 있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가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국밥 장사꾼이라고 무시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도건설 회장이랑 진짜 아는 사이였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거였어요. 금요일 오전 11시 정도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태수와 영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태수가 영숙을 데리고 온 건 사과를 시키기 위해서였죠. 밤새 설득했습니다. 수주가 날아가면 회사가 문을 닫고 강남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없다고요. 영숙은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따라왔어요. 아직까지도 국밥집 아줌마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커다란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70 가까운 나이에도 등이 곧은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정도건설 정태영 회장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왔어요. 일단 앉아요. 태수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어요. 영숙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정 회장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알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입술만 달싹였어요. 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32년 전에 나는 무일푼 노동자였어요. 서울에서 잘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용직을 전전했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이틀을 굶은 적도 있었어요. 정 회장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이 순자 씨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내줬어. 돈 생기면 갚으라는 말도 없었지. 한 번도 독촉한 적이 없었어요. 1년을 그렇게 먹여줬어. 순자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너무 말라 있어서 안 먹이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이었는데 뭘.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살린 한 그릇이었지.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 회장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 토요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국밥 장사꾼이라고 파혼하자 했다면서, 깍두기를 가정부한테 주라고 밀어냈다면서, 국밥 냄새 난다고 했다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영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저는 국밥 장사꾼 맞습니다. 30년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리고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국밥만 끓인 건 아닙니다. 시장 일대 건물 4채가 제 명이고요. 재개발 구역 토지까지 합치면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영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흔들리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에 국밥 장사꾼이라고 비웃던 그 여자가 500억 자산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정 회장님은 저한테 30년째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상공회의소 부회장직도 맡고 있고요. 태수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거였어요.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김 사장, 솔직히 말할게요. 내 은인을 국밥 장사꾼이라고 모욕하는 사람한테 30억짜리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주 취소는 곧 회사 폐업을 의미했어요. 직원 4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였죠. 영숙이 소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명품 구두에 굽이 꺾이며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가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토요일에 깍두기를 밀어내던 손이 지금은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국밥 냄새 운운하던 입이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영숙에게는 30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저는 돈 때문에 무릎 꿇는 건 받지 않아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제 딸이 국밥집 딸이든 재벌 딸이든 떳떳하게 산 게 부끄러울 건 없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려냈어요.
그게 제 인생이고 제 자부심이에요. 영숙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느꼈어요. 순자가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수주권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순자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사돈 어른이 저희 국밥집에서 일주일만 일해주세요. 새벽 4시 출근이에요. 직접 사고를 우리고 국밥을 말아보시면 다시는 국밥 장사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못하실 겁니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옆에서 태수가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눈빛이 간절했죠. 30억과 직원 40명의 무게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세 글자를 내뱉는데 영숙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부서져야 할 자존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남을 깔보는 데 쓰였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정말로 일주일간 순자국밥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사골 12봉지를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팔이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국밥 한 그릇에 들어가는 정성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단골 할아버지가 국밥을 먹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무시했던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하고요. 서연과 도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숙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사돈어른, 국밥 한 그릇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소리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가 영숙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좋은 사돈합시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위로 결혼식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느냐에 있습니다. 30년간 새벽을 깨운 국밥 한 그릇의 정성은 명품 가방 10개보다 무거웠어요. 진짜 품격은 남을 깔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서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런 품격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